은퇴 후 꿈꾸던 삶, 그 시작이 될 명예퇴직금.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소중한 돈이, 그것도 가장 아끼는 자녀를 빌미로 한 협박 전화 한 통에 하룻밤 만에 사라진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최근 AI 기술까지 동원한 자녀 납치 협박형 보이스피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퇴직금을 노린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입니다. 50대 이상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그 피해액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끔찍한 순간, 명예퇴직금 3억 2천만 원을 자녀 납치 협박 스미싱에 속아 하룻밤 만에 모두 날린 한 가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대처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겪는 30년간 헌신했던 직장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퇴직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아담한 카페를 열고 고생한 아내와 오붓한 여행을 떠날 계획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죠.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찾아 일반은행 계좌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늦은 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나 납치됐어. 살려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분명 하나뿐인 딸아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데이터 유니버스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들은 AI 기술을 악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다고 하는데, 김영수 씨가 들은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딸의 절규 옆에서는 조용히 안 해 하는 거친 남자의 고함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냉혹한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5천만 원을 보내라. 경찰에 알리는 순간 딸은 죽는다. 김영수 씨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AI로 변조된 딸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신히 답하자 범인은 더욱 치밀하게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당신 전화는 지금 우리가 다 듣고 있다. 다른 곳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순간 내 딸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경찰청에서 경고하는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까지 감청할 수 있다는 범죄 수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김영수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특정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일단 급한 대로 3천만 원만 먼저 이 계좌로 보내고 송금 후에 다시 연락해라 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도 범인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딸이 다쳤다.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 공범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 는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정책 브리핑에서 언급된 실제 사례처럼 내 딸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협박까지 동원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협박과 송금 요구. 김영수 씨는 마치 악몽을 꾸는 듯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전액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범인과의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김영수 씨.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아무 일 없이 집에서 잘 자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과거 뉴스에 보도된 한 피해자가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길 뻔해 아찔한 순간이었다. 고했던 말처럼 김영수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가장이었던 김영수 씨는 이토록 허무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범죄 수법과 우리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AI 목소리 변조의 충격입니다. 단순한 흉내를 넘어 자녀의 실제 목소리 특징을 학습한 AI의 목소리는 부모의 이성적인 판단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유니버스의 경고처럼 이는 새로운 유형의 심리적 공격입니다. 둘째, 범죄자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입니다.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범인들은 자녀의 이름이나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이미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악성 앱까지 설치되었다면 통화 내용, 문자, 심지어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탈취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입니다. 셋째, 교묘한 심리적 고립과 공포 조장입니다. 통화는 감청되고 있다. 경찰에 알리면 자녀가 위험하다. 는 식의 협박은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넷째, 퇴직금과 같은 목돈 보유자를 노리는 범죄 조직의 타겟팅입니다. 경찰청 통계에서 보듯 범죄 조직은 특히 50대 이상, 상대적으로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IT 기기 사용이나 최신 범죄 수법에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면서도 대부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협박 전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3단계 대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 즉시 끊기입니다. 아무리 당황스럽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어떤 말을 하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화를 길게 이어갈수록 범인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단계, 직접 확인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는 반드시 원래 알고 있던 자녀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다른 가족, 학교, 직장 등 자녀의 소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즉시 신고입니다. 자녀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혹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즉시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고 추가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협박 전화에 대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예방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택배 배송, 모바일 경조사 안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의 URL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어 소중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하고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보호나라, 나, 시티즌 코난 과 같은 스미싱 탐지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비상 연락망과 간단한 암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로 어떻게 연락할지 미리 정해두고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와 같이 가족만 알 수 있는 엉뚱한 질문을 암호로 정해두는 것도 범죄자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금융 거래 시에는 항상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 전체, 보안카드 번호 전체 등 민감한 금융 정보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특히 스마트 피싱 보호 서비스에서 경고하듯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 콜센터나 경찰 111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그 후 지급 정지 조치를 한 은행에 3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부분 즉시 해외로 유출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되어 현실적으로 환수받기가 매우 어렵고 범인 검거율 또한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 김영수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재산을 잃은 충격과 상실감에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에서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기 어렵겠지만 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씨의 말입니다. 비록 퇴직금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소일거리라도 시작하며 새로운 노후를 조심스럽게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은퇴 자금을 노린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과 대처법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더 좋은 예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